Hola a todos!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페인어 강사 하스민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는 델레 강좌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델레 공부하면서 화도 나고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델레 베 우노. 자,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제 델레 걱정은 싹 잊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델레를 꼭 합격의 길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강좌는요, 바로 스피킹이에요. 자, 말하기 항상 두려움 많이 가지고 계시죠? expresión oral. 자, 언어로 표현하는 게 사실 생각하는 걸 다 표현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겠죠. 아마도 배운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문법도 어느 정도 배웠고, 그리고 초급 과정은 다 끝냈거나 아니면 아도스는 따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우리 강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리고 델레 배우노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델레 시험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Diplomas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자, 스페인에서 인정하는 국제 공인 능력 자격 시험이죠. 자, 그런데 델레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이유가 바로 4가지 영역을 다 시험을 친다는 거죠. 독해, 작문, 청해, 말하기 4파트를 다 시험을 치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제 중급 과정으로 가면 감이 잘 안 와서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제가 A2 강좌를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급 스페인 입문을 해가지고 초급 이제 시험을 보고 초급 자격증을 가지면서 와, 나 이제 스페인어 좀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자 하는 배우노 같은 경우는요. 배우노. 자, 6단계 레벨 중에서 어디에 있죠? 바로 3번째에 속하고 있죠. 중급 레벨입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걸 나 어떻게 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델레는 트릭이 있죠. 바로 60%만 맞으면 된다는 점. 자, 60%, 100점이 아니라 우리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한 스페인어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델레 배우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레벨이라고 했죠. 유럽 언어는요, 공통 기준에 따라서 6가지 단계로 나눠져요. 독일어도 마찬가지. 그리고 스페인어, 그리고 프랑스어도 마찬가지로요. 다 6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상위 단계 고급으로 가면 세우노 세도스. 굉장히 말 잘하고요. 전문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데, 에 반해서 우리는 배 단계죠. 배 우노 메도스. 배 도스는요. 이제 스페인어 학사를 가진 분들이 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저와 같이 시작해서 아니면 한국에서 취미로 시작을 해서 이 자격증까지 오셨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Muy bien.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중급이에요. Intermedio. 그래서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요. 스페인에 살지 않았더라도 남미에서 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 분명히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한국에서 공부해서 딸 수 있는 중급 자격증입니다. 자, 문법이 그렇다면 A2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다른 부분들이 나올까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A2 시험, 요 앞단계 2번째 레벨에서는 말하기 테스트도 하고 장문도 쓰고 했거든요. 자, 과거가 나온다는 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까지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배운어에서는 과거 경험 말하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래 시제, 가능 시제들이 나오면서 나의 플랜과 계획과 목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 압도라는 합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해서 뭐라고 적혀 있나요? 접속법, 명령법. 자, 접속법은요, 스페인 문법의 꽃, 유럽어에서 있는 아주 독특한 문장이었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문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자주 쓰이는 접속법 문형들을 추려서 여러분들이 말하실 때 잘 응용해서 쓸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명령법도 넣어서 표현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이 단계는 중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2에서 배웠던 주요 문법 플러스 이 다양한 문법들을 활용을 해서 나는 중급이다. 나는 일상회화뿐만 아니라 나의 경험, 미래 이야기 그리고 나의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델레를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인스티투토 세르반테스에서 세르반테스 협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 시험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시험비가 비싸서 돈을 버느냐 우리가 노합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계속 시험을 응시를 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있겠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각 파트별로 점수를 받는 토플 시험 같으면 그냥 내 점수가 60점이구나. 내 점수가 80이야. 110이야.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델레 같은 경우에는 합격, 불합격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렉투라, 컴프렌시온 데 렉투라. 자, 읽기죠. 우리 읽기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expresión escrita. 자, 쓰기, 장문입니다. 자, 요 표현 배워가지고 요 상황에서 한번 적용해보세요.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적극적인 입력 장치와 적극적인 출력 장치가 요구되는 게 바로 이 그룹보 도스입니다. 자, 두 번째 그룹에서는 우리가 뭘 평가받게 되냐면요. 바로 comprensión auditiva. 듣기, 청해. 라는 거죠. 그리고 expresión oral. 자, 말하기. 그러면 요 그룹보 도스에서는 듣기와 말하기로 점수가 60% 이상이 나와야 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는 것만 연습한다. 장문만 연습한다 해서는 자, 여기에서만 고득점을 받고요. 요구되는 점수가 50에서 30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점수가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합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는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을 가지죠. 그러면 델레 베1 중급 레벨 1단계는 과연 어떤 과제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기는 바로 따레아 4가지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따레아를 먼저 보시면요. Realizar una presentación breve. Una presentación breve. 간략한 발표라는 거죠. 자, 몇 분 동안 얘기를 하냐면요. 2 o 3 minutos. 2, 3분 동안에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어떤 특정한 sobre un tema.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그 내용들을 이제 돌려막으면서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2가지 카드를 줄 건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거기 때문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내가 좀 더 자신 있는 테마다라고 하면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따레아 도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따레아 우노의 연장선에 있는 과제입니다. 그 앞에서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취미 생활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하면 요리를 좋아해요. 요리를 자주 하고 있고요. 요리를 언제 했냐면요. 제 가장 기억 남는 요리는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먹어봤는데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해봤던 경험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따레아 도스 같은 경우에는요.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음식도 해봤니? 주말에는 이런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겠네. 혹시 배워본 적은 있니? 라고 추가 질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랑 유사한가요? 이 따레아 우노 따레아 도스는 마치 여러분들 영어 시험 오픽 테스트처럼 여러분들이 취미 관련된 거에 대한 응답을 많이 하시잖아요. 낚시를 간다, 캠핑을 간다, 산책을 간다, 아니면 요리를 한다, 음악을 듣는다, 이런 것들의 추가적인 질문이 나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에 따라서 나오는 테마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고 이렇게 탁구처럼 핑퐁 핑퐁 하다 보면 시간이 꽤 흘러요. 3분에서 4분. 자, 그렇다면 내가 따레아 우노에서 테마를 잘못 골랐고 여기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시험은 과연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요. 바로 따레아 우노 도스가 차지하는 비율 바로 50%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따레아 트레스 3번 과제와 따레아 꽈트로 4번 과제를 잘 하신다면 60% 이상만 커버를 해주면 당연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따레아 우노와 따레아 도스 가자마자 주제 고르고 말하기 너무 어려울 텐데 걱정하셨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preparación 15 minutos. 15 minutos. 얼마인가요? 15분이나 되는 시간입니다. 네? 이효리는 10미닛에 남자를 다 꼬셨는데 이걸 모르신다면 아마 저와 같은 세대가 아니시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는 15분이나 시간이 있으니까 꼬시고도 남았다라는 아주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으로 갈 때는 뭐 SAT나 AP라는 시험을 보는데요. 그 AP 시험에서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제 미국 대학 학점 인정을 받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요. 준비 시간을 4분 주고 2분을 얘기하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만 하면 15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럼 여러분들 3분 동안 브레인스토밍 하시고 내가 뭘 얘기를 할지 고민하셔도 되고요. 7분 동안 쓰셔도 됩니다. 쓰시고 나서 5분 동안은 말하면서 정리하는 시간까지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따레아 트레스를 볼 텐데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따레아 트레스 굉장히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델레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요. 델레에서 도스 레벨에서도요. 사진을 묘사하는 시험이 있었죠. 여러분들 만약에 뭐 취업을 위해서 이 자격증 시험을 치신다라고 하면 아마 토익 응시한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도 뭐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사진을 묘사하는 게 나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그것을 내가 그냥 보이는 것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번에는 미래, 가정, 그리고 접속법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사진 설명과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도스하고 차별화된 점은 뭐냐면 그 전에는 뭘 입고 있어요. 머리를 묶었어요. 손잡고 있네요. 뭐 날씨가 좋아요. 이런 것까지 넣었다고 하면 이 배우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아마도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셀카를 찍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여자가 웃고 있어요. 이런 상상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네 생각에 이 사람은 뭐 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 인터럽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케바케라서 사진을 보면서 다양한 답변을 준비하면 이것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따레아 꽈트로는요. 그 사진의 연장선에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상황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주인공 또는 그 이제 시험을 보는 사람이 제시를 해줘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주인이고 너가 여기에 온 손님이야. 자, 우리 한번 역할극을 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갑자기 내가 손님이 되어서 갑자기 빙의를 해서 연기를 하셔야 돼요. 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막 가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이럴 수 있는데 부끄러울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이랑 갑자기 손님과 저만 롤 역할 이런 건 너무 부끄럽잖아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표현들, 돌려서 쓸 수 있는 표현들, 여기저기 붙일 수 있는 표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따레아 꽈트로까지 끝나고 나면 이 델레 말하기 시험이 끝나는데요. 와, 델레는 정말 가격도 비싼데 이렇게 시험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과연 어떤 주제들을 우리가 이 말하기 시험에서 접하게 될까? 자, 간략하게 봤는데요. 저희 강의에서 사실 더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싶지만 각 강의가 25분에서 3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중요한 표현, 잘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 그리고 시험에 가장 빈줄인 주제들만 다루기 때문에 최소 이런 내용, 이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가신다면 델레 시험을 철저하게 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내용 나오냐면요. personas, 인물, 사람에 관련해서는요. familia, 가족, profesores, 선생님, amigos, 친구들, mascotas, 애완동물. 그러니까 사람인데 넣을 카테고리가 없어서 넣어봤는데 애완동물에 대한 내용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viviendas, 거주지죠. 거주지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ciudad, 도시, pueblo, 마을, país, 국가까지도 어디 살고 싶은지, 어디 살았었는지, 이사한 경험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compras y comer fuera. compras, 쇼핑이죠. 여러분들 쇼핑 좋아하잖아요. 쇼핑, 그리고 comer fuera, 외식 관련된 내용 나오고요. ocio, 취미, viaje, 여행에 관련돼서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가 활동에 대해서 여기 한 가지 넣었는데 요즘에는요, 모든 언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redes sociales, SNS 관련된 내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여행에서 좋은 기억, 어디 또 가고 싶은지, 어디 언제 가봤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확실히 과거, 미래, 뭐 그때 느낀 점이기 때문에 뭐 접속법이든 다양한 문법들을 이렇게 아우러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trabajo y salud. 건강 관련해서도 나오고요. 일 관련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강좌가 15개, 15강으로 구성이 되고요. 1부터 5강자까지는요. 따레아 우노, 따레아 도스에 대해서 요 테마들을 가지고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6강 그리고 10강까지는 6강자에서 10강자까지는 우리가 따레아 뜨레스 사진 설명하고 묘사하는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11강에서 15강까지는요. 5강 동안 요 테마별로 해서 또 사진과 연관된 역할극을 여러분들에게 연습할 수 있도록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델레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델레 배우노 우리 같이 공부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OT 강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우리 공부 같이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1강에서 만나도록 해요. 차오!